자, 안녕하세요. 따뜻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할 차례입니다. 교재 182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제 국토법률을 맞췄고 두 번째 법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6개가 나와요. 6개 나오는데 4개 정도만 득점하자. 5개 이상을 맞으려면 엄청난 공부량이 있어야 되고 암기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4개 정도만 맞자. 자, 이 법은 사업법이에요. 사업법인데 무슨 사업하는 것이다? 당연히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하면 맨 앞에 신자가 있다.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 시와 같은 경우는 옆에 100곳 신도시가 있죠. 100곳의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100곳이 원래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는 주로 땅이 뭐였습니까? 응? 갯벌이었죠. 갯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아파트 단지로 꾸몄잖아. 그죠? 뭐 대학도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논과 밭으로 돼 있는 곳을 싹 다 밀어가지고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러니까 주택단지뿐 아니라 물류단지, 관광단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변두리 살까요? 중심부에 살까요? 주로 변두리죠. 변두리니까 건축물이 없거나 있어도 한두 개밖에 없어요.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목사업입니다. 토목사업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사업이라기보다는 밑밭을 닦아주는 하나의 토목사업이다. 토목사업이면 주로 토지라는 얘기예요? 건축물이라는 얘기예요? 주로 토지를 상대로 한다. 자, 그럼 대개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명칭이 붙어요. 뭐 백오 신도시, 판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위례 신도시 이렇게 명칭이 붙어요. 명칭이 붙는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그 범위를 굉장히 중시한다. 그래서 사업하는 범위를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한다. 명칭이 붙는다는 것은 그 구역을 굉장히 중시한다. 이것을 최우선시한다고 보세요. 사업을 할 때 구역 지정에 가장 우선권을 준다. 그럼 이 구역은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가 정한다. 지정권자란다면 이것은 원칙은 시도지사의 대도시.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흥시는 대도시예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저 105 신도시는 누가 정했다? 경기도지사. 대도시가 아니니까 경기도지사가 정했다 이렇게 봐야죠. 대부분은 지정권자가 가장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대부분 한다 이렇게 보세요. 대부분 행위를 얘네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토법률을 배울 때 어려웠던 것이 행위자였잖아. 그죠? 행위자. 뭐 6인도 나오고 국토부 나왔었는데 이 도시개발법은 행위자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가 없어요. 이것저것 대부분 누가 한다? 지정권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거 누가 합니까? 저거 누가 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어떻게 답변해요? 지정권자라고 하면 99% 맞습니다. 대부분 지정권자가 한다. 세 번째. 그럼 사업의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시행 방식은 3가지. 하나는 수용, 사용 방식. 그 다음에 환지 방식. 그리고 이 2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어요. 혼용 방식.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은 뭐냐 하면 수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수용. 배웠잖아요. 수용이 뭐 하는 거예요? 뺏는 거죠. 보상해주고 뺏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해볼게요. 제가 시행자하고 이 강의실이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토지 소유자 원주민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땅을 뺏는 거예요. 보상해서 여러분들 땅을 뺏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동네를 이주해야죠. 떠났습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 거죠? 제 거잖아 이제. 이 땅을 반듯반듯하게 새 땅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 이게 수용 방식. 대충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시행자가 여러분들 땅을 뺏는 거야. 보상해서 내쫓아요. 이 땅 제 거죠 이제? 사업을 반듯반듯 단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방식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냥 지금 듣기만 하자. 우선 단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쫓겨나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큰 단점이 있다. 또 이제 시행자 입장에서는 막대한 보상비가 나가죠. 이 구역의 땅을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장점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장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보상비를 받고 동네를 떠났잖아요. 그럼 제가 사업할 때 여러분들은 왈가불가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단점. 신속한 시행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곳은 이주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빨리 사업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택지를 조성할 때 쓰는 방식. 집단적 택지 조성이라면 아파트 짓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제 환지 방식은 뭐다? 환지가 무슨 뜻이야 이게? 환지. 토지로 교환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제가 시행자고 여러분들이 원주민이야. 그럼 제가 여러분 땅을 뺏지 않습니다. 그대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땅을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드를 뉴로 바꿔준다. 큰 땅을 새 땅으로 바꿔준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또 있을 겁니다. 장점은 뭐다? 여러분들은 좋아요, 싫어요? 우리 동네를 새 동네로 바꿔주니까 좋죠?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작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 또한 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서로 좋은 땅을 가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토지를 분배할 때 복잡하겠죠. 여러분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토지 분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룰에 따라서 토지를 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동네가 새 동네가 되죠. 그래서 그건 동네잔치라고 하죠. 우리끼리 동네잔치한다. 동네잔치를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제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겁니다. 별 특징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분할해서 하는 분할 혼용 방식이 있고요. 두 가지 그냥 혼합해서 하는 미분할 방식이 있다. 이렇게. 분할과 미분할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이라고요?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걸 딱 소두에 두시고요. 자, 교재 봅니다. 자, 182페이지죠. 1번의 목적은 생략을 하고요. 2번으로 갑니다. 용어 정의에서 말이죠. 1번에 도시개발구역이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업을 위해서 지정고시가 됐다. 그럼 지정고시라 밑줄 딱 치고요. 지정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누구? 그래서 지정권자라고 적었어요.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구?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요? 국토부. 자, 이제 괄호 2번.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가 나오죠.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단지나 시가지 조성이라 밑줄. 보통은 우리가 주택단지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주택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주택단지 조성이 줄을 이뤘죠. 그러나 거기 보면은 상업단지랄지 뭐 생태단지랄지 문화단지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물음 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반드시 구역에서만 합니까? 구역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할 수 있다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에서 그랬잖아요. 느낌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법조문으로 얘기해야죠.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구역 내에서만 합니다. 구역 밖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겁니다. 자, 느낌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법조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이제 오른쪽 갑니다. 02번의 제목을 볼까요? 맨 위에 큰 글씨.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속에 뭔 계획이라고 나오죠? 개발 계획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 딱 치고요. 개발 계획의 뜻을 좀 적어요. 받아 적습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의 개요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개요입니다. 개요라는 것은 아우트라인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전반적인 청사진을 뜨는 것을 개발 계획이라고 한다. 누가 수립한다? 누구?
지정권자. 자, 내용 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니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지정권자가 수립한다. 자, 2번 봅니다. 수립 시기 보자고요. 자, 원칙에다 일단 땡땡 해두시고요. 자, 뭐부터 하는지를 읽어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구역이 먼저입니까? 개발계획이 먼저입니까? 왜 구역이 먼저? 구역이 먼저 써 있으니까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라. 뭐부터예요? 바로 땡땡 옆에다가 계획 화살표 구역. 계획을 먼저 만들고 구역을 나중에 만든다. 이해하셨죠, 이거? 이렇잖아요. 학원을 가려면 세수를 한다. 세수가 먼저잖아, 그죠? 그 계획이 먼저입니다. 당연하잖아요. 개요를 먼저 잡아놓고 구역을 설정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라고 나옵니다. 예외다 땡땡 하고요. 예외니까 그 반대가 되겠네요. 이것은 구역 화살표 계획이죠. 구역을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든다. 구역 화살표 계획이에요. 즉 다음의 경우를 한다면 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구역 먼저 만들고 계획을 나중에 만든다. 몇 가지가 나오죠? 시험에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나오지요. 예외에다가 개수가 5개 이상이니까. 그럼 6개는 왜 계획을 나중에 만들어도 될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2, 3, 4, 6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2, 3, 4, 6. 그래 놓고 이렇게 쓰세요. 개발이 미진한 지역. 개발이 미진한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관농자로 나눠져 있어요. 용도 지역이 도관농자. 이게 무슨 지역이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세 개를 도시적 외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도시지역과 도시적 외는 어디가 개발이 미진하다? 도시적 외 거기 있나요? 4번에 있잖아요. 개발이 미진하니까 개발계획을 나중에 만들어도 괜찮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을 나누면 어떻게 나눠진다? 주, 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입니다. 자, 녹지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그럼 도시적 중에서도 주, 상, 공업은 개발 특성이 있고요. 녹지 지역의 개발이 떨어지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생산 녹지와 자연 녹지는 도시적이랄지라도 개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와 있습니까? 2번과 3번에 나오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나오죠? 그런데 보전 녹지가 안 나오잖아요. 보전 녹지는 구역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보전 녹지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보전 녹지는 보전도가 세니까 사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세요. 보전 녹지는 무조건 제외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자,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잡았고요. 6번으로 갑니다. 해당 도시개발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이면 개발 특성인데 이걸 다 더한 게 전체 30% 이하라면 개발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요? 주거, 상업, 공업을 다 더했어. 근데 전체 면적의 30% 이하야. 개발의 지역의 30% 이하니까 개발이 미진하잖아요. 그러니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개발 미진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번으로 갑니다. 개발 계획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공모에다 동그라미 딱 세요.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가 수립하는데 민간의 창의적 발상을 얻기 위해서 민간을 공모할 수 있어요. 공개 모집한다는 얘기죠. 개발 계획을 공개 모집해서 그 민간의 창의적 발상이 있다면 이걸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발 계획을 공모로 하게 되면 선정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자를 뽑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몇 번이 있나요? 5번이 있죠.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장관과 협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에다 동그라미예요. 국토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계획을 나중에 수립해도 별 상관없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칙은 뭐부터라고요? 계획을 먼저 만들지만 예외는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게 있어요. 6개인데 3개로 합쳐가자. 첫 번째, 개발 미진의 색을 딱 칠하세요. 개발 미진 색 칠하시고, 두 번째, 공모 색을 칠하시고, 공모. 세 번째, 협의의 색을 딱 칠하세요. 개발 미진, 공모, 협의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돼요. 자,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개발계획 공모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괄호 1번 볼게요. 지정권자는 창의적 효율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자를 반영할 수 있으니 공모하는 경우는 선정자를 뽑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냐. 그러니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04번 내려갑니다. 제목을 보니까 환지 방식 적용 지역의 동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 밑줄 딱 치고 환지 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다 밑줄.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할 때 동의 받으라고요? 환지 방식으로 하면서 뭐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는다. 특히 공법상의 동의는 분수가 2번 나옵니다. 앞쪽 분수는 면적, 뒤쪽은 총수입니다. 면적의 3분의 1을 동의받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습니다. 그럼 3분의 2와 2분의 1이 동시 충족이에요? 선택이에요? 동시니까 와로 연결됩니까? 또는으로 연결됩니까? 와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이걸 또는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와로 돼야만 동시 충족이죠. 다시 한번 어떨 때 동의받으라고요? 뭐 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렇다는 얘기예요.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동네 주민에게 묻고 와라 이거예요. 따라서 환지 방식일 때만 동의가 있습니다. 그걸 환지 방식 밑에다가 수용 사용 방식은 X.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더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는 동의가 없습니다. 동네 잔치일 때만 동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수용 사용 방식 X. 자, 그 정도만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죠. 186페이지 보면 괄호 2번을 보겠습니다. 기능의 서로 조화라고 돼 있죠. 330만 이상인 구역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의 주거, 생산, 교육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라.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입니다. 3.3 평수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100호 신도시 꽤 넓습니까? 넓죠. 그렇게 넓은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주거 지역만 있어서는 안 되죠. 아파트면 안 되잖아요. 상업센터도 있어야 되고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족도시가 된단 말이죠.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얼마 이상? 330만 이상. 그러다 자족도시라고 적자. 스스로를 충족하는 자족도시가 돼야 합니다. 330만 이상일 때는 복합적 기능을 갖추어서 자족도시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게 330만 이상입니다. 자, 그 정도만 보자고요. 여기까지가 개발 계획입니다. 쭉 넘기셔갖고요. 페이지 192페이지 봅니다. 개요를 잡았으니 구역을 정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03번에 도시개발 구역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반짝이 별표를 하나 딱 붙이자. 반짝이 별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별표를 딱 친 다음에 여기다가 샛별 딱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중요도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역에서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나옵니다. 15회 때는요. 여기서 4문제가 출제됩니다. 구역은 한 번도 걸음이 없어요. 한두 개는 꼭 출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역 지정권자부터 봅니다. 지정권자는 원칙은 누구다? 시도나 대도시. 2번 예외는 누구다? 국토부.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는 무슨 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인구가 50만 이상이죠? 그럼 잠시 거기 분홍 색깔 칠해있는 칸을 보자.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단일 지역이 아니고요. 걸쳐가지고 구역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관계 시도나 대도시와 협의를 해. 협의해서 지정을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도시와 대도시가 걸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양쪽 시장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해서 야 이번에 네가 지정해라 이렇게 협의해서 지정할자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고요. 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게 딱 5개. 이것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죠. 4번이나 출제됩니다. 여기서 형광펜으로 테두리 딱 둘러주세요. 박스를. 5개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출제가 되면 정답은 무조건 3번입니다. 왜 3번이냐?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 바꿔치는 거예요. 5개니까 순서 안 바꿔요. 그대로 내고 숫자만 살짝 틀어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색깔 딱 칠하세요. 공식 아닐까요?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누구? 국토부 장관. 두 번째, 관계 중앙 행정의장이 요청했다. 요청 색깔 딱 칠하세요. 요청을 누가 했다고요?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장관을 뜻하죠. 각 부처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면 중앙행정기관이잖아요. 그 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관광단지를 만들 테니 여기를 구역 좀 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정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 요청한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요청 잡았고요.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정부 지원기관의 장 밑줄 딱 치고 공공기관의 장, 정부 지원기관의 장 30만 이상 밑줄 치고 30만 이상 그리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의 밑줄 딱 쳐요. 그런 구역을 제한한다. 제한의 색을 딱 칠하세요. 4가지가 모두 충족. 자 일단 누가? 공공기관의 장, 정부 지원기관 규모는요 30만 이상. 어떨 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어떻게 할 때? 제한할 때. 이런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한할 때 할 수 있다. 자 누가 제한했다고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장 그러면 누구냐면 대부분 공사로 끝난다. 대부분 공사로 끝나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공사라고 그러죠. 토지랜드, 하우스 주택이죠. 토지주택공사를 LH공사라고 합니다. 요건 되게 공공기관의 장이죠. 뭐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자로 끝나되 지방공사는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지방공사는 이것은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음으로 지방공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고요. 공공기관의 장 그러면 끝에가 공사자로 끝나다 대부분. 단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다. 지방공기업이다.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누가 있냐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들어보셨나요? 이걸 SH공사라고 하죠. 또 경기도시공사. 서울이나 경기에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랄지 또는 경기도시공사 이런 것들은 지방공사입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3번을 가지고 함정을 넣는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을 그대로 주고요. 30만을 바꿔치기 합니다. 만약에 50만으로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 또 틀리기는. 30만 이상이 되지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걸 갖다 20만 그러면 안 되지. 30만 이상이 아니니까. 이해되신 거예요? 그렇게 숫자를 바꿔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주어를 바꾼다.
LH공사를 주어로 넣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토지주택공사를 맞죠? 이걸 지방공사로 넣으면 틀리죠. 지방공사는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건 제한 잡았고요. 네 번째, 2개 이상에 걸친 경우에 관계 시도나 대도시 간에 지정 협의가 되지 않았다. 아까 그랬습니다. 2개 이상에 걸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협의해서 정할자를 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야. 그때는 국토부가 직접 정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협의 X라고 딱 쓰신 다음에 색깔을 딱 칠하세요. 협의 X. 되게 늦다. 협의 X 쓰고 색깔 딱 칠하면 벌써 끝나야 되는데 이제 협의 X 쓰네. 빨리 색깔 칠하세요. 협의 X 쓴 데다가 색을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5번째, 천재지변의 색을 칠하세요. 천재지변은 대단히 긴급한 경우죠. 그럴 때는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자, 이제 정리하자. 지정권자가 원칙은 누구라고요?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요, 국토부. 국토부가 정하는 게 딱 5개. 국가, 요청, 제한, 협의 X, 천재지변. 입에서 물고 다녀야 돼요. 고개 들어보시죠. 국토부 5개 뭐죠? 국가, 요청, 제한, 협의 X, 천재지변. 한 문제 맞는 거예요, 그럼. 자, 누가 제한한다, 제한은?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보출원기관의 장. 얼마 이상일 때? 30만 이상을 제한할 때 국토부가 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됐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죠. 자, 이제 195페이지 보는 거예요. 자, 195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규모가 나옵니다. 자, 박스를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언니 오른쪽 페이지야. 오른쪽 페이지. 그렇죠? 구역을 정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박스를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로 딱 나눴습니다. 도시적 외면 어디를 얘기하죠? 관리, 농림, 자연환경을 얘기하죠? 그럼 도시적 보자. 도시는 아까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주, 상, 공, 녹인데 무슨 지역은 정할 수 없다고요? 이건 빼야 되는 거예요. 보존 녹지는 정을 못하니까. 자, 이때 공업지역만 얼마입니까? 3만 이상. 확인하세요.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고요.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다 1만 이상이죠. 확인해 보시죠. 그죠? 이걸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도시지역은 공업만 3만 이상이고 나머지는 1만 이상이다. 단 보존녹지는 정할 수 없다. 왜 공업이 클 수밖에 없죠? 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장이 있으니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업은 3만 이상, 나머지는 1만 이상. 어디는 정할 수 없다고요? 보존녹지는 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도시적 외의 지역은 30만 이상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요거 시험에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숫자라고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이건 기준이잖아요. 기준이니까 스탠다드 꼭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숫자가 여러분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고개 들어보시고요. 숫자 나온 거 제가 얘기해 볼게. 1만, 3만, 30만에 330만. 숫자만 끄떡끄떡하면 안 되잖아요. 1만이 뭘 의미하는지 봐야지. 1만이 어디다?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3만 이상이 공업, 30만이 도시적 외, 330만은 복합적 기능, 자족도시. 오케이? 기억나시죠? 언니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죠? 들은 듯 하잖아, 근데요. 그죠? 방금 들은 것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오래 기억이 안 남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 단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중학교 때 외운 거잖아요. 그때 외웠으니까 기억이 남지, 지금 백날 외워봐요. 뒤돌아서 잊어버려요. 그걸 탑하는 방법이 딱 하나. 반복할 수. 쇠뇌하는 거예요, 쇠뇌. 반복이 심화되면 쇠뇌가 돼요. 계속 들으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라 이거지. 귀에 뚝살 배길 때까지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이제 쇠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 이 숫자가 생소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떠드니까 야, 그다음 무슨 숫자 나온다 다 알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언니도 걱정하지 마요. 지금 들으면 똑같아요. 젊은 사람도 똑같다니까. 우리 언니도 젊지만 말이야. 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보고 익숙하게 해놓자 말이에요. 이걸 갑자기 외우면 안 돼요. 익숙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외우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죠. 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196페이지가 됩니다. 괄호 3번의 제목을 보시죠. 적용 배제라고 돼 있죠. 거기다 땡땡 하고요. 이렇게 적어주세요. 규모 기준 X. 이것은 규모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규모 기준 X. 박스에 지금 몇 개 지역이 나오거든요. 이 지역은 1만 3만이 안 돼도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보면 취락지구 찾았습니까? 취에다 색깔 딱 칠하고 개발진흥지구 개에다 색깔 칠하세요. 2번 지구 단위계구역 지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3번 요거 협의 나오네요. 국토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중앙 행정하고 협의했다. 협의 색깔 칠하세요. 요거 아까 읽어본 거 같지 않아요? 협의 읽어봤죠? 응? 읽어봤잖아요. 아까 계획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 협의 있었잖아요. 개발, 미진, 공모 협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색깔 칠한 게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요 4개는 1만 3만이 안 돼도 구역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파트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앞대가리 따서 외워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거든요. 4개니까 외워야 돼. 개, 취, 지, 협의. 요것은 규모 기준 따르지 않는다. 요렇게 오잔 말이에요.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개 취지하면 좋은 취지예요. 나쁜 취지예요. 개 똑같은 취지니까 나쁜 취지잖아. 이것을 협의했으니까 기준 따르지 말자 이렇게. 개 취지 협의는 X입니다. 이것은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지구 단위계구역, 협의한 지역. 이것은 규모 기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그렇게 외우십시오. 개, 취지,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정도만 보시고요. 한 장을 넘겨주시죠. 한 장 넘기면 198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98. 거기에 03번에 지정 절차 찾았습니까? 지정 절차. 구역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역을 어떻게 정하는지 제목 위주로 갑니다. 1번에 기초조사 밑줄 치고요. 기초조사를 하고요. 2번에 주민 의견을 듣는다 밑줄 딱 치고 주민 의견 정지 나와 있고요. 오른쪽 3번에 공청회 밑줄.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4번에 협의와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5번에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요. 이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2군데 있습니다. 우선은 공청회 한다는 거예요. 대개 공청회는 계획을 만들 때 공청회 하잖아요. 우리 국토법률에서 공청회 개최하는 계획이 2가지 있었잖아요. 장기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 있었죠. 근데 구역을 지정할 때 공청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 구역은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공청회부터 봐요. 공청회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세요.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 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뿐이다. 구역 지정할 때 공청회 하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뿐이다. 느낌표 2개 빵빵. 도시개발 구역뿐이다. 딱 하나예요, 이거. 그럼 공청회부터 보는데요. 공청회 밑에 보면 100만 이상의 숫자 보여요? 100만 이상일 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로 하니까 의무적 개최.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반드시 개최한다 이거예요. 100만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00만 이상 잡았고요. 그럼 여러분들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 의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왼쪽을 잠깐 또 와보세요. 왼쪽에 아까 2번에 주민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개최하는데 오른쪽 다시 와보세요.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위에. 송부 및 공람 1번 보시자고요. 동그라미 1번 위에 있잖아. 그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는 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 서류 서본을 하급자인 시군국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봐요. 시군구청장은 관계서를 송부받거나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밑줄 딱 세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항을 전국이나 해당 지방을 주된 법률은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공고한다. 공고 밑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킨다. 공람의 밑줄.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청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들을 테니 언제까지 어디로 오세요라고 공고, 공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은 구역이 정됐다 안 됐다? 지정하는 절차 아닙니까? 구역이 정이 안 됐어도요. 이걸 접한 지역 주민은 무슨 심리협사일까요? 야, 이제 우리 동네 신도시 개발 사업한데 땅값 뛰겠다라고 기대심리협사이죠. 그래서 기대심리라고 적자. 기대심리. 거기 줄친데 옆에다가 자, 줄친 것만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공고, 공람시킨다. 이걸 접한 주민은 무슨 심리? 기대심리. 그래서 아빠 제가 앞으로 기대심리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 공람했다. 이걸 기대심리 이렇게 우리 사인을 주잔 말이에요. 그게 기대심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기대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 땅을 가만 냅둘까요? 자꾸 쪼갤까요? 자꾸 쪼개서 지분을 늘리려고 하죠. 이것은 민법상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국가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이어서 기대심리가 또 나오니까 그때 기대심리는 이걸로 이용하자. 그게 들어봐요. 기대심리가 뭐라고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고, 공람한다. 이걸 무슨 심리? 기대심리. 악의 선이 악이 딱 잡아냈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십시오. 이제 숫자가 5개로 늘어납니다. 고개 드시고요. 1만.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어딘지. 1만 어디죠? 주거, 상업, 생산녹지, 자연녹지. 3만. 공업지역 30만. 도시적 외 100만. 공청회 의무. 공청회 의무 330만. 복합적 기능. 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가 뭐게요? 100만 이상이에요. 100만 이상은 공청회 의무적 개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숫자라 원래 헷갈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당연한 수순입니다. 자, 이제 200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200페이지를 보니까 04번에 괄호 1번입니다.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라는 제목이 나오죠. 의제가 무슨 뜻입니까? 간주한다.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이 딱 정됐대요. 그럼 대개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는 지역은 변두리예요, 중심부예요? 변두리라고 그러죠? 변두리에다가 구역을 딱 정하는 그 순간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바뀝니까? 개발지로 바뀌어요? 보전지로 바뀌어요? 개발지로 바뀌니까 개발의 대표적이 무슨 지역입니까?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구역을 딱 정하면 여기는 도시로 간주해버려요. 개발지니까. 또 하나, 어떤 지역에 구역을 딱 정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럼 살기 좋은 동네가 무슨 구역이라고 그랬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게요. 어떤 모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이 딱 지정되면 여기는 개발이적인 도시죠. 살기 좋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간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된 거예요? 자, 그려보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경우, 그 다음 밑줄 딱 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밑줄 딱 세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자, 밑줄 친 것만 연결해서 읽어보자. 시작.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된 것이다. 이해되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가 나와요.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겠고요. 배운 겁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적에도 정할 수 있고요. 도시적 바깥에도 정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 지역은 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 지역에다 깡촌이라고 적죠. 깡촌.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는 주로 깡촌 쪽에 있는 거예요. 그 깡촌을 갖다가 도시로 간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고요. 다시 고개를 들어주시고요. 날 봐요. 자,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무슨 지역 간주한다? 두 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하는데 여기가 깡촌이면은 도시로 간주할 수가 없잖아요. 깡촌 두 개가 뭐죠? 도시적 외의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는 간주할 수 없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 지문도. 꽁지렁 되지 마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202페이지입니다. 202. 202페이지 보시면요. 05번에 구역의 해제 의제가 나옵니다. 아무리 최우선권 있는 구역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해제는 그날 돼요? 다음 날 돼요? 다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1번에 해제 사유가 2개 있고요. 2번에 해제 사유가 또 2개 있어서 총 4개입니다. 박스 2개 있지 않습니까? 그 4가지가 해제 사유입니다. 자, 박스 첫 번째 1번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정을 안 했다. 그때는 그 3년 전은 그 다음 날 해제가 됩니다. 실시계획하면은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구역이 정됐으면 빨랑빨랑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무려 3년 될 때까지 실시계획 인가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의지가 없다라고 보고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자, 3년에 동그라미 치고요. 실시계획 인가지정 안 했다. 밑줄 딱 세요. 3년에 실시계획 인가지정을 안 했다. 그때는 다음 날 해제된다. 자, 이 경우는 사업을 했어요? 못 했어요? 그럼 사업 X라고 쓰고 오세요.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죠.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됩니다. 공사 끝났다는 거예요. 완료 공고 다음 날 해제된다. 이건 사업을 했다 못했다. 사업 동그라미. 사업을 다 마치고 해제가 되는 아주 이상적 경우. 그다음 2번에 예외로 갑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그다음 밑줄 딱 세요. 자꾸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아까 구역이 먼저였습니까? 계획이 먼저였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나중에 만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면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그게 아까 3가지로 압축했었죠? 바로 적어보자. 개발 미진, 그리고 공모, 그리고 협의. 개발 미진, 공모, 그리고 협의. 이 3가지 경우는 계획을 나중에 만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음의 경우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구역이 정의됐다 이거예요. 근데 2년 될 때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았다면 의지가 없다고 보고 해제한다. 다음 날이라고 또 있어요. 다만 구역의 규모가 330만 이상이라면 5년으로 보겠다. 두 번째, 개발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 3년 될 때까지 실시인가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는 다음 날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3년 동그라미 치고요. 실시계획 인가정 안 했다 밑줄 딱 세요. 이것도 다만 구역이 330만 이상이라면 5년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해제 사유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게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역이 해제가 된단 말입니다. 해제의 문제가 출제될 때 아주 간단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2년짜리도 있어요. 3년도 있고요. 5년이 있어요. 일단은 해제의 문제가 나오면 일단 다음 날이 있나 없나 봐야 돼요. 해제는 그날 된다, 다음 날 된다? 다음 날. 이 다음 날이 없으면 일단 제껴야 돼요. 틀린다 이거죠. 반드시 다음 날 나와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로 답을 찾아내고 이걸로 답이 안 나오면 2년, 3년, 5년을 봐야 되는데 다 볼 거 없습니다. 3년만 물고 들어죠. 3년이 지금 4가지 사유 중에 몇 번 들어가 있죠? 4가지 사유가 해제 사유인데 그중에 3년이 몇 번 들어가 있어요? 2번 들어가죠? 똑같잖아.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했다잖아. 그러니까 3년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그때는 해제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2년과 5년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다음 날 찾아주시고 3년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3년에 실시계획, 인가신청 안 하면 그 다음 날 구역은 해제된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잡으세요. 여기가 만약에 관리지역이었어요. 외곽지역이죠. 이런 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에 딱 지정됩니다. 그럼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아까? 도시지역과 지구단위로 간주했잖아. 근데 구역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됐는데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제가 됐으면 도시로 놔둬야 돼요? 다시 관리로 돌아가야 돼요? 정정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사업을 다 마치고 구역이 해제됐다? 그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바로 2번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었다? 그때는 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국토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 구역은 해당 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원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다만 공사 완료로 해제가 되었다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환원되지 않는다. 이해된 거죠 이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 그러니까 1교시 강의는 사업의 개요를 잡는 개발계획과 구역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합니다.